안녕하세요. 오늘의 보약입니다. 오늘은 매년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보약이 더 건강해집니다. 건강검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은 솔직히 말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비용을 많이 들이기도 어렵고 모든 병을 다 찾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검진을 받았다고 해서 내 몸 구석구석을 전부 다 살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소한의 검진조차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해마다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받으신 분입니다. 안내받은 내시경 검사는 다 했고, 피검사도 했고, 엑스레이도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이미 췌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내시경도 다 받았는데 어떻게 암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아무도 몰랐냐, 이거 의료진 잘못 아니냐 하면서 많이 원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받았던 검사는 위와 대장을 보는 내시경이었습니다. 정작 췌장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췌장이라는 장기에 대해서는 아무 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국가검진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검사들도 있고 너무 정밀해서 오히려 쓸데없는 발견을 많이 하는 검사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싼 검사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싸다고 해서 다 나쁜 검사도 아닙니다. 어떤 검사는 방사선 노출이 많아서 자주 찍으면 오히려 암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검사는 너무 민감해서 대수롭지 않은 염증이나 작은 결절까지 다 잡아내다 보니 추가 검사와 걱정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검사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국가에서 해주는 기본 건강검진입니다.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본 검진만큼은 절대로 빼먹지 않고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위에 나이와 가족력, 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몇 가지를 더 얹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프면 그때 가서 검사하면 되지 않나? 괜찮으면 굳이 병원 갈 필요가 있나? 하지만 병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지는 돌발 사고처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병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몸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변화가 쌓이고 악화되고 어느 순간 이제 병이 많이 커졌다고 드러나는 것이지요. 특히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병은 초기에 거의 아무 증상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숨이 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오거나 쓰러지거나 복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면 이미 병이 훨씬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병들은 한번 크게 진행되고 나면 회복이 어렵고 치료도 길고 힘들며 어떤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작은 변화를 조용히 찾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기계나 자동차에서도 작은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면 부품 하나만 갈아 끼우면 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운행하다가 큰 고장이 나면 엔진 전체를 갈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발견하면 치료도 간단하고 회복도 빠르고 미리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건강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는 검사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투자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지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도 만성질환과 통증 때문에 생활의 질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기간이 길어지면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검진을 하면 조기에 이상 신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시기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는 처음엔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약을 아주 적게 쓰거나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관리가 됩니다. 반대로 병이 많이 진행된 뒤에야 발견하면 혈관이 손상되거나 콩팥이 나빠져서 약을 여러 가지 쓰거나 합병증 걱정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몸이 멀쩡한데 왜 검사를 해야 하냐? 그러나 몸이 멀쩡할 때 검사해야 합니다. 검진은 증상이 있을 때 가는 곳이 아니라 증상이 없을 때 미리 가는 곳입니다.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한결같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검진은 나에게 생길 수 있는 큰 병을 미리 막아주는 첫 관문이며 장기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몸의 고통을 줄여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지만 이것만큼 나 자신에게 확실한 보호가 되는 투자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암입니다.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굴이 굳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암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병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암이 항상 1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뇌졸중도 무섭고 심장병도 무섭지만 그래도 제일 무서운 건 암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암은 과거의 암과는 많이 다릅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암은 점점 잘 관리하면 오래 살 수 있는 병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술 기술이 좋아지고 항암 치료가 다양해지고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제 같은 새로운 약들이 계속 개발되면서 암을 진단받아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건강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암 진단이 곧 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암은 더 이상 죽을 병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바로 생명이 위험해지지는 않습니다. 약을 드시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암도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에 발견된 암일수록 관리가 훨씬 쉽고 치료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암이 무섭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암이 몸속에서 자라면서 중요한 장기들의 기능을 점점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암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이 통제되지 않고 커지면서 간, 폐, 뇌, 뼈 같은 중요한 장기들을 침범하거나 눌러서 기능을 못하게 만들 때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암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이 얼마나 빨리 발견되고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느냐입니다. 암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암이 있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더라. 관리를 잘하니까 다른 병처럼 지내고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초기에 발견했거나 치료를 잘해서 암의 진행 속도가 충분히 조절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암이 이미 많이 번진 상태에서 발견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암은 빨리 찾기만 하면 생각보다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 정기검진을 꼭 받으라.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방법 자체가 훨씬 간단해지고 회복도 빠릅니다. 예를 들어 위암을 초기에 발견한 경우에는 위의 일부만 절제하거나 내시경 시술로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견이 늦어지면 큰 수술을 해야 하거나 항암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건강검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증상이 없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암의 초기에는 대부분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암은 조기에 발견했을 때 5년 생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암들이 80%, 90%에 육박합니다. 반면 진단이 늦어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생존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중요한 차이는 언제 발견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암은 무섭지만 빨리 찾으면 충분히 희망이 있는 병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건강검진은 이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어떤 검사들을 해줄까? 그리고 왜 최소한일까?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다 해주는 검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검진을 다 받았는데 왜 이런 병을 못 찾았나? 하고 억울해하거나 병원에 항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의 목적은 내 몸 모든 병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국가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최소한의 필수 검사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검진은 건강 문제를 어느 정도 걸러내는 장치이지 모든 병을 완벽하게 진단하는 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흔한 암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검진에서는 혈압 측정, 피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기본 신체 검사 같은 기본 항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가지 주요 암 검진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위암 검진은 내시경이나 위장 조형 촬영으로 이루어지고 40세부터 2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은 50세부터 시작하며 분변자멸 검사, 필요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간암은 간경화나 비형시형 간염처럼 고위험군에 해당할 때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폐암의 경우 흡연력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가 제공됩니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역시 연령대별로 난이도가 낮고 경제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보면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검사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며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검사를 통해 사망률을 실제로 낮출 수 있는 항목들만 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람마다 다른 위험 요인을 모두 커버할 수 없습니다. 위와 대장에는 내시경이 도움이 되지만 췌장이나 담도, 신장 같은 장기는 내시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검진에는 췌장암을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암을 국가 비용으로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췌장암은 아직까지 저렴하고 정확한 대중형 검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검진이 최소한이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국가검진을 빠짐없이 받았지만 췌장암, 난소암, 담도암처럼
국가검진에 포함되지 않은 암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나는 다 받았는데 왜 못 찾았냐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러나 국가검진은 어디까지나 기본 검진일 뿐이며 모든 병을 찾아낼 수 있는 만능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가건강검진이 의미가 덜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큰 병을 막아주고 흔한 암들을 미리 잡아주는데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검진을 꾸준히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장기적인 사망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가검진이 시작점이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가검진을 받고 난 뒤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검진에서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필요하다면 추가 검진을 한두 가지 더 보완하는 것이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이제 나는 괜찮다, 큰 병은 없겠지 하고 안심하십니다. 심지어 몇 년 동안 아무 추가 검사도 하지 않고 지내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국가건강검진은 건강검진의 시작점일 뿐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검진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를 잘 이해하셔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검진이 모든 장기와 모든 암을 검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췌장암, 담도암, 난소암, 신장암 같은 질환은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암들을 저렴하고 간단하게 찾아낼 만한 검진 도구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내시경으로는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고 혈액 검사만으로는 조기 진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흔히 듣는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국가검진에서 내시경도 다 받았는데 왜 암을 못 찾았냐 하고 의료진을 원망하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국가검진이 전체 점검이라 생각하고 계시지만 췌장, 담도, 신장 같은 장기를 확인하는 검사는 애초에 국가검진에 없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검사 자체가 없었으니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국가검진이 2년 주기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 심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 1년 사이에 빠르게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년 전엔 괜찮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발견됐다, 이런 일이 흔합니다. 국가검진만 믿고 지나면 중간 12년 동안 놓치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검진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검사는 가장 기본 단계까지만 포함됩니다. 위내시경도 기본 검사지만 조직 검사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고 대장암 검진도 장 전체를 직접 보는 대장 내시경이 아니라 분변자멸 검사만 제공되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검진은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개인별 위험 요소까지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암이 있거나 평소 속이 불편하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담석이나 지방간 같은 질환을 갖고 있다면 국가검진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좀 더 꼼꼼히 챙기고 싶거나 나이가 예전보다 들면서 몸 상태가 걱정되는 분들은 국가검진 외에 개인 맞춤형 추가 검사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필요한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혹은 영상 검사만 추가해도 놓치기 쉬운 장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담도 간신장처럼 복부 안쪽 장기를 보는 복부 초음파는 안전하고 부담도 적어 많은 전문가들이 권합니다. 또한 지나치게 비싼 검사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비용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드는 검사들이 있지만
이런 검사 중에는 오히려 몸의 방사선 노출을 크게 늘리는 검사도 있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는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내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검사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꼭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 몸의 위험 요인을 스스로 알고 필요한 몇 가지 검사를 추가로 보완해야 진정한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건강을 위해 검사를 받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검사마다 목적이 있고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어떤 검사는 꼭 필요하지만 또 어떤 검사는 비용만 많이 들고 몸에는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항목을 선택할 때는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실제로는 효용이 낮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한 검사들을 쉬운 설명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PET-CT라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CT에 방사성 물질을 결합한 형태인데 몸 안에서 활동이 활발한 부위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활동이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암 환자의 몸 안에 다른 곳으로 전이된 암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PET-CT가 매우 유용합니다. 문제는 검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검사니까 더 정확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검사는 방사선 노출량이 매우 큽니다. 1년 동안 허용되는 방사선량의 몇 배를 단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방사선 노출은 DNA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암 발생 확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너무 민감해서 작은 염증까지도 다 잡아내고 그때마다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가 검사를 낳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검진 목적으로 PET-CT를 찍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복부 CT입니다. 복부 CT도 방사선 노출이 많은 검사입니다. 특히 복부는 여러 장기들이 겹쳐 있어 조영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조영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사를 언제 해야 할까요? 뱃속, 장기들 췌장, 담도, 신장 등의 암이 의심되거나 초음파나 피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걱정돼서 혹은 전부 다 확인하고 싶어서 정기검진용으로 찍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2040대 젊은 층에서는 복부 CT를 두세 해마다 반복하는 것은 방사선 노출면에서 불필요한 부담입니다. 세 번째는 뇌 MRI입니다. 뇌 MRI는 CT와 달리 방사선 노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하니까 한번 찍어보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경우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MRI를 찍으면 대부분 아무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단순 두통, 긴장성 두통, 스트레스 두통은 MRI로 확인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매가 조금 걱정된다고 해서 MRI를 찍어도 대부분 초기에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RI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증상이나 의학적 이유 없이 불필요하게 찍는 것은 경제적 부담만 커집니다. 물론 큰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선택적으로 해볼 수 있지만 정기검진 필수 검사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는 암표지자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 한 번 뽑는 것으로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검사를 신청하십니다. 하지만 암표지자는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미 암이 있는 분들이 치료 후 상태를 추적 관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 췌장암 환자는 CA19-9라는 숫자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치료 반응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분이 암이 걱정돼서
안 펴지자 검사를 받으면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불안해하고 병원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염증, 지방간, 담석 같은 가벼운 원인으로 인해 수치가 올라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안 펴지자 검사는 정기검진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안전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검사는 아닙니다. 심부전이 의심되거나 심장 판막 질환이 있거나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의사가 필요성을 판단한 경우에 해야 의미 있습니다. 단순히 걱정돼서 찍어보는 것은 비용 대비 효용이 낮습니다. 물론 심장 초음파 자체가 몸에 해로운 검사는 아니지만 증상이나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찍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검사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정말로 우리 몸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검사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검사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 어떤 것은 비싸기만 하고 어떤 것은 몸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정말 중요한 검사 몇 가지만 꼽아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검사들은 손에 꼽을 만큼 많지 않습니다. 이 5가지는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고 조기 발견이 생명과 직결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검사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우리 배 안에는 간, 췌장, 담도, 신장처럼 매우 중요한 장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들은 병이 생겨도 통증이 거의 없고 변화가 느껴지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췌장암이나 담도암처럼 진행이 빠른 암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복부 초음파는 이런 장기들의 구조적 변화를 비교적 초기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도 없고 통증도 없고 검사 시간도 짧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께 특히 권장됩니다. 국가검진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지만 비용도 CT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전해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2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권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검사는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부분에 있는 작은 장기지만 여기에서 생기는 암은 여러 연령대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조기에만 발견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실제로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국가검진에는 이 항목이 빠져 있어서 의도적으로 챙기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놓치기 쉽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는 한 번만 해도 혹이나 결절이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고 검사도 간단하며 몸에 부담도 없기 때문에 4년에 한 번 정도는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목소리가 갑자기 쉬어지거나 안목이 뻐근하거나 만져지는 혹이 있는 경우라면 더 서둘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검사는 뇌 MRI와 뇌 MRA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MRI보다 MRA라는 점인데 MRA는 뇌 속의 혈관을 자세하게 보는 검사입니다. 특히 뇌동맥류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상태인데 문제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큰 뇌출혈이 발생하고 환자의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거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기 발견만 된다면 간단한 시술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관 안에 작은 코일을 넣어 혈관이 터지는 것을 막는 방법인데 회복도 빠르고 효과도 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4050대에 최소 한 번은 MRA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가족 중에 뇌출혈 병력이 있다면 더 빨리 검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정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안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피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해 뇌졸중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일상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혈관벽의 두께, 혈류 흐름, 찌꺼기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전체 혈관 건강의 상태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매우 실속 있는 검사입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이후라면 4년에 한 번 정도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오랜 흡연력이 있는 분들은 더 중요한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너무 흔해서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피와 소변만 보면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 염증 등 몸 전체의 기본 상태를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조기에 여러 이상 신호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나 다른 진료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 검사를 체크하는 습관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검사는 필요 없는 검사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선택했을 때 남는 가성비 높은 핵심 검사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더 빨라지고 작은 질환이 큰 병으로 이어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정기적으로 이 5가지를 잘 챙기면 긴 시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느냐를 고르는 순간입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항목을 보여주지만 막상 선택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필요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걱정도 많아지다 보니 비싼 검사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혹시 빠뜨린 건 없나 하는 마음 때문에 과하게 검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나에게 맞는 검진을 고르는 실질적인 기준을 쉽게 풀어 설명드립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사람이 같은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정해진 대로 기계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의 몸 상태와 나의 위험 요인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70대라 하더라도 평소에 혈압이 높았던 분과 혈압이 항상 정상인 분의 필요 검사는 다르고 가족 중에 암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검진 구성도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나이입니다. 40대부터는 혈관과 장기의 노화가 눈에 띄게 진행되기 때문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혈액 검사와 함께 경동맥 초음파 같은 혈관 검사가 의미가 커집니다. 50대 이후에는 복부 초음파, 대장 내시경처럼 진행이 빨라지는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가 중요해지고 60대 이후부터는 뇌 기능이나 혈관 질환과 관련된 검사들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즉, 나이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그렇지 않은 검사의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꼭 챙겨야 할 항목을 기준 삼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다음 기준은 가족력입니다. 부모 형제 중에 특정 암이 있었다면 그 위험도가 일반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췌장암이었거나 형제가 담도암을 앓았다면 복부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더 자주 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 갑상선암이 있었다면 갑상선 초음파 주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고 뇌출혈이나 뇌동맥류 가족력이 있다면 뇌 MRA를 빨리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력은 유전뿐 아니라 생활 습관도 담기 때문에 검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현재 내가 가진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혈관벽이 더 빨리 손상되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나 심장 관련 검사의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지방간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복부 초음파에서 변화가 더 잘 발견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른 장기들의 변화도 조기에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도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검사도 아니고 싸다고 효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는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검사인데 대표적으로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혈액 소변 검사는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검사들입니다. 반대로 PET-CT처럼 비싸고 방사선 부담이 큰 검사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즉, 비싸니까 좋은 검사라는 생각은 버리고 이 검사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검사를 고를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준은 증상입니다. 70대 이상이 되면 몸에서 나타나는 작은 신호라도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속이 자꾸 더부룩하다면, 복부 초음파, 갑자기 체중이 줄었다면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어지럼증이 잦다면 혈관 검사를,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뇌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증상은 때로는 질병의 가장 빠른 경고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검진 계획에 즉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나에게 맞는 검진을 고르는 기준은 4가지로 정리됩니다. 나이, 가족력, 만성질환, 그리고 현재 느끼는 작은 증상들. 이 4가지를 중심으로 검진을 고르면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꼭 필요한 검사만 골라 담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검사만 받는 것이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결국 어디에서 받느냐가 전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검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초음파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르고, 같은 내시경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하느냐에 따라 놓치기도 하고 정확하게 잡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검진센터를 고르는 기준은 단순히 건물이 크다, 장비가 좋아 보인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시니어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진센터를 고를 때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기준을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기준은 검진센터의 운영 방식입니다. 요즘 일부 병원에서는 검진을 공장처럼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약 시간마다 사람을 계속 밀어넣고 한 사람 한 사람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동선대로 이동하면서 검사가 줄줄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얼핏 보면 편하고 빠른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방식은 놓치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나 내시경처럼 사람이 직접 장비를 잡고 관찰해야 하는 검사는 몇 초만 지나쳐도 중요한 병변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공장형으로 돌아가는 검진센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내 몸의 모든 변화를 의사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 기준은 의료진의 전문성입니다. 검진센터 홈페이지나 안내 책자만 잘 봐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이나 초음파처럼 난이도가 높은 검사는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의 자격이 있는지, 몇 년 정도 경험이 있는지, 특정 검사를 얼마나 수행해 왔는지,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인지, 내시경 전문의가 직접 시술하는지, 이런 부분은 검진의 질을 크게 결정합니다. 간단히 말해 경험 많은 전문의가 직접 보는지가 좋은 검진센터를 고르는 핵심입니다. 3번째 기준은 검진 시기입니다. 검진센터마다 가장 바쁜 시기가 있는데 바로 연말입니다. 11월과 12월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몰아서 받기 때문에 검사 인원도 많고 의료진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빠집니다. 이런 시기에는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고 초음파 내시경처럼 판단이 필요한 검사는 놓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112월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가능하면 15월처럼 여유 있는 시기에 검진을 받으면 더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센터 선택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한 곳을 꾸준히 다니는 것입니다. 병원을 이곳저곳 옮기며 매번 처음부터 검사를 받으면 비교 자료가 쌓이지 않아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 곳에 꾸준히 다니면 이전 검사와 지금 검사를 비교할 수 있어 아주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음파와 혈액 검사처럼 변화 추적이 중요한 검사는 꾸준히 같은 병원에서 받아야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장처럼 사람을 빨리 돌리는 곳은 피해야 하고 전문의가 직접 검사를 진행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검진은 연말을 피해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한 곳 정해서 꾸준히 다니는 것이 건강관리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검진센터를 잘 고르는 것만으로도 조기 발견 확률은 크게 높아지고 놓치기 쉬운 병을 빨리 찾아낼 가능성도 커집니다. 건강검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병은 운 아닌가요? 검진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나요? 하지만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생명을 살린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통계와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암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암의 5년 평균 생존율은 약 72%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암을 초기에 발견한 경우와 늦게 발견한 경우의 생존율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초기 발견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늦게 발견하면 치료의 목표가 생명을 연장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진짜 차이는 언제 발견했느냐에서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내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병들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멀쩡할 때 미리 가는 곳입니다. 내 몸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 작은 변화를 잡아내려면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암을 한번 진단받으면 그 전 상태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치료가 잘 돼도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도 그 이후의 삶은 항상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의들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아플 때 치료하는 것보다 안 아플 때 지키는 편이 훨씬 쉽고 훨씬 싸다.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마음이 놓일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바뀌어야 건강이 오래갑니다. 건강검진은 일종의 출발점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검진을 받으러 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괜히 검사했다가 안 좋은 건 나오면 어쩌죠? 하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찾으면 다행입니다. 안 찾으면 더 위험합니다. 병은 숨어 있을 때가 가장 무섭고 찾기만 하면 대부분의 병은 관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큰 병이 드러나면 치료도 어렵고 회복도 힘듭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꼭 필요한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시고 좋은 검진센터를 하나 정해서 꾸준히 다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은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평소 몸에서 느껴지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보약은 언제나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이 보약의 무진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보약의 큰 힘이 되어주실 거죠?